세월호 인양 작업이 마침내 1단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월호를 밤 잠수선에 안전하게 옮겨 운반해야 하는 2단계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이경태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들 짚어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려했던 상황, 돌발 상황이 있었죠. 램프가 열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제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1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가장 어려웠던 거 13m까지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원래 계획이 어저께 11시 목표였으니까 오늘 11시 10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루하고 10분이 딱 늦은 그렇네요. 상황이었습니다. 24시간. 네. 네.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을 지연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요 타임 테이블은 하루가 지연됐지만 후속 작업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세월호 인양 과정은 어차피 과정마다 고비가 있기 때문에 뭐 한숨을 돌리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소조기의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도 계속 벌여야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밤 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싣는 과정, 그것이 결국은 이번 인양 과정에서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민감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제가 지금 물속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업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저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러죠. 그 사람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한다. 그러면 파도도 도와줘야 되는 이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신비롭다고까지 할 만큼 해양의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동원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덩치도 뭐 여지껏 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큰 물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시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늘이 도왔는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너무 순조로워서 불안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크게 그렇게 위기를 있었지만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밤 잠수 선박이 세월호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 세월호가 그리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둘 다 후자를 택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후자를 택했는데 아무래도 그것 역시도 다 정밀한 계산 끝에서 나온 지금 그런 것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부 보도에서 2시 반에 이제 그 세월호가 그리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다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뭐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은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닻을 내려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긴 했는데 마침 확 떠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조류 때문에 이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을 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도 지금 이렇게 본다면 2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될 게 지금 4시 한 2시간요? 예, 1시간 반 정도 지연이 되는데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은 소조기 중에서도 하루에 가장 그 작업을 하기 좋은 정조 시간대가 16시부터인데요. 황금 시간대에 하필은 별로 어렵지 않은 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미리 도착을 했었으면 정조기 때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려운 작업들 그걸 맞춰가지고 실는 작업들, 실는 작업을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제 만약에 이 정조기가 다 끝나면 이따가 10시 반에나 다시 정조가 오는데 그때는 물은 잔잔하지만 잘 정조기라는 거는 이제 파도가 잔잔한 때다. 그러면 최종 반잠수함의 실는 작업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착수를 하고서 그 모든 작업까지 할 때 보통 뭐 항상 지금 해수부 발표는 제가 쭉 3일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1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면 이미 지금 4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밤 작업을 지금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오늘 오전에 해수부가 발표했던 오늘 자정까지 이 작업들을 완료하겠다고 했던 거 타임테이블 안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해수부 발표에서 이런 조류의 영향으로 또 조금 늦게 지연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다 감안해야 된다.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자정 이내는 좀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를 반잠수함에 실는 작업까지 끝날 것이다.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는데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굳이 왜 이렇게 세월호를 통째로 이렇게
인양을 해서 통째로 이동을 해서 또 그걸 고박시키고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유인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번 세월호 인양의 어떤 특수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에 빠진 배를 건지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를 다 부셔서 또 어떻게 하든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재산의 개념이라든지 말이죠. 뭐 사고 원인의 조사 정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인데 지금 세월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도 9명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습자. 네.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를 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방식은 이제 뭐 플로팅 독 방식이라고 벌써 많은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뭔가 귀에 익은 그런 용어죠. 왜냐하면 천안함 때 이 방식으로 인양을 했거든요. 그때 천안함 때 보면 대형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플로팅 독이라는 인공 섬 위에다가 천안함을 실어서 천안함을 거기다 묶어서 이제 배로 옮기는 그 장면들을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중국 업체도 이 플로팅 독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전 작업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고 선체 그 잔존 기름을 빼는 작업 또 리프팅 빔 설치 부력 확보 플로팅 독 할 때는 그 배 안에 이제 에어 이런 것들 넣어서 네네. 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겨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전 작업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통으로 한번 드는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일단 이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인양이 되면 네. 뭐 그때에서라도 차선이지만 베스트 세컨 전략이 돼서 호평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이제 결과론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논할 시점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좀 더 성공을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쪽에 갖게 기대를 하는데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국 업체죠.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이 업체가 과연 또 어떤 업체냐 또 국민들 관심도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 셀비지가 아니고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잖아요. 그 컨소시엄은 이제 복수의 회사라는 의미인데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와 국내 업체 합쳐져 있는 회사입니다. 두 개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중 합작이지만 물론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상하이 셀비지 소속 인력이 지금 그 사고 현장에서 투입돼서 근무하는 인력만 한 350명 정도입니다. 350명이면 국내 잠수사가 다 합치면 1000명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 국내 잠수사의 한 35% 정도에 되는 숫자고 특히 이 상하이 셀비지에서 총 근무 잠수부 숫자는 1,4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잠수사를 합한 더 것보다 많다 많은 이거죠. 그 네. 정도의 인력이 있고요. 또 한 1000건 정도의 인양 경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 그 숙식을 바다 위에서 해결을 하고 석 달 만에 한 번씩 육지를 밟는 이제 힘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외국인들이어가지고 네. 한국 땅을 못 밟고 중국으로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네. 일단은 뭐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향후 이제 엄청난 그 찬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어떤 네. 비판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최초의 이 상하지 셀비지라는 회사가 세월호 이 작업에 입찰을 할 때는 그 우선 입찰 순위가 한 4개 업체가 했는데 4위 정도로 평가를 받던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그 1위로 실력이. 올라온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런데 이제 양쯔강에서 배를 한번 띄웠었던 경험 같은 게 이번 그 세월호 선체 인양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냐 비평가된 이런 것? 것들도 있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인력이라든지 뭐 경험도 물론 1위부터 4위까지 업체가 뭐 저기 백지 한 장 차이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요 지금 한중 관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가슴 아픈 한국인들을 중국이 도왔다라는 식의 지금 언론 보도도 중국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번 세월호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이런 네.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면 또 향후 갈등 관계에 한중 그렇죠. 관계에 좀 새롭게 예, 접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좀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또 대선 전국인데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장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예, 그 부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아무리 빨리 구한다 그래도 이걸 누가 빨리 구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 전혀 배제한 기술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작업이 그렇게 뭐 이때 할까 저때 할까 할 만큼의 그렇게 순탄한 작업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자연환경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데, 예. 자연환경이 예를 들면 뭐 지금 하는 게 유리하다 저때 하는 게 유리하다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뭐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이게 쉬운 예. 작업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시기를 조절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할 것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환경에 있어서 이 동기부여의 동력이 달랐다면 네. 어떤 그 무형적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할 수는 있지 않았나, 있었다면 이런 지적은 조금 있을 더 수 빠르지 있지만 않았겠느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쉬운 네.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차정이면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이제 세월을 싣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목포 신항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들은 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거 대부분 오전에도 보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작업 중 하나인 세월호가 반잠수함으로 가는 이 작업마저도 지금 2시 반에서 4시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걸 네, 본다면 역시 이 해양 작업 중에는 쉬운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이 너무 이 자연환경, 특히 파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목포신항까지 또 꽤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중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는 이동 작업입니다. 인양 작업이 아니고, 이동 작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느냐 이런 문제지 뭐 인양을 다시 기술적인 뭐, 문제는 원점으로 아니다.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긴장감은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과연 원인, 또 그걸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수습자, 미수습자가 선체에 남아 있느냐라는 등등 부분인데, 일각에서 계속 우려가 나옵니다. 뭐 너무 부식이 돼 있다, 일부는 뭐 절단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적을 했고 물건을 제대로 묶지 않았고 또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이게 쏠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됐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그 안에 화물이 정말 얼마나 많이 실렸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보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체적인 이 증거물을 가지고 합치면 당연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가까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여기서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하필 오늘 오전에 왜 그 하필이면 그 후미의 출입문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램프. 일이 네. 벌어지냐 이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에도 혹시 그 후미 쪽으로 문이 부서지면서 네. 글로 화물이 쏟아져 나가면서 세월호가 무게 하중이 쏠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잃을 수 예, 있는. 침몰한 속도가 빨라졌었다는 그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월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증거물을 제거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양 작업 하나하나가 참 숨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수습 가족들의 마음을 고려할 때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